안녕하세요. 유효준입니다. 오늘부터는 코딩 테스트를 위한 메서드들을 정리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우선 인터넷에서 저희가 정리할 메서드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 표준 내장 객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빌트인 오브젝트라고 합니다. MDN 문서에서 이 빌트인 오브젝트들을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 표준 객체, 그리고 함수 속성,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parseInt나 parseFloat이 여기 있죠. 객체를 붙이지 않고 전역으로 호출하는 함수입니다. 그리고 기초 내장 객체, 오브젝트, 펑션, 불리언 같은 모든 객체의 기반이 되는 기본 객체입니다. 숫자 및 날짜, 텍스트 처리, 인덱스 컬렉션, 키 컬렉션, 구조된 데이터.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이걸 다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코딩 테스트에 나올 법한 빌트인 오브젝트들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걸 빠르게 훑어봤으면 많이 사용되는 메서드들, 예를 들어서 어레이 안에서의 팝, 푸시 이런 메서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 넣어서 작성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콘솔 로그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로우라고 찍고요. 시작 한번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찍히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세미콜론은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인피니티를 찍을 건데요. 위에 건 지울게요.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0으로 나누고를 다 해볼 겁니다. 더하고, 빼고, 나누고, 곱하고, 그리고 어떤 숫자를 0으로 나누고, 그리고 제곱을 합니다. 100에 100만을 제곱해 볼게요. 그냥 가볍게 한번 보세요. 여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거든요. 나더 넘버 또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느냐? 라고 하는 것도 출력해 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쯤에서 한번 구분선 만들어 줄게요. 이건 전부 인피니티로 찍혀요. 자, 이거는 나더 넘버로 찍히고요. 얘는 true로 찍힙니다. 저장하고 실시켜보면요. 전부 다 인피니티고 나더 넘버 true가 찍히죠. 자, 구분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콘솔 로그로 undefined도 한번 찍어 볼게요. 콘솔 로그로 x라는 값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x는 그냥 x라고만 써줄게요. 뒤에 값을 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시켜 보시면 undefined가 둘 다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구분선 하나 만들어 주고요. 이번엔 null 해볼 겁니다. null에다가 플러스 1 해볼게요. 그리고 많이 오해하시는 게, 자, 이거는 이 undefined와 같을까요? 이건 false가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개여야 true가 나오죠. 그리고 타입 오브로 이 null을 찍었을 때 오브젝트로 나온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타입 오브를 찍어 보시면 undefined가 나와요. 저장하고요. 여기는 undefined인데 null은 오브젝트입니다. 그리고 둘은 다르죠. 그렇지만 등호가 두 개일 때는 true입니다. 자, 구분선 지어서 계속 해볼게요. 콘솔 로그로 앞으로 이걸 계속 쓸 거니까 많이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요, 문자열로 된 거를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꿔주는 빌트인 오브젝트입니다. 근데 실무에선 사용될 일이 거의 없죠. 얘는 주석 처리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알고리즘 문제에서는 간혹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MDN에서도 위험한 함수라고 쓰지 말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parseInt는 정말 많이 사용되죠. 예를 들어서 문자열이 100이 있으면 이걸 10진수로 고쳐라 라고 하면 100으로 그대로 출력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거를 16진수, 8진수, 2진수로 모두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하고요. 실행해 보시면 256, 64, 4가 나왔습니다. 256, 64, 4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각 진수에 맞는 숫자를요, 10진수로 다시 변환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100의 경우에는 이진수로 100이고 그걸 10진수로 바꿔줬을 때는 4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8진수 100요. 10진수를 변환했을 때 64인 거예요. 자, 이걸 그대로 밑에다 놓고요. 퍼센트 뭐 문자를 이렇게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얘는 100으로 변환을 해줍니다. 저장하고요. 얘 10으로 해줄게요. 실행시켜 보시면 100이 출력이 되죠. 그래서 어떤 문자열들을 슬라이싱 하지 않고 정수로만 출력할 때도 굉장히 좋은 펑션입니다. 자, 여기 깔끔하게 ABC라고 입력을 할게요. parseInt 말고도 많이 쓰는 게 parseFloat이 있죠. 100.000 .123.abc 느낌표 10.1 이런 식으로 좀 남잡하게 데이터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 100.1까지만 출력을 했어요. 100.1까지만 출력을 했죠. 나머지는 다 잘라냈습니다. 이게 중간에 이렇게 컴마가 들어오더라도 100.1까지만 출력을 해요. 여기를 컴마로 줘볼게요. 그럼 어디까지 출력을 할까요? 100까지만 출력을 하겠죠. 자, 이렇게요. 자, 형변화는 언급해드리지 않고 메서드만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리언 넘버 스트링. 이 넘버는 parseInt랑 다르죠. 이렇게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면요, 여기 보시면 나더 넘버가 돼 있죠. 이렇게 넘버는 숫자로 변환할 때 요즘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parseInt를 쓰시는 것이 안전해요. 다시 되돌려 줄게요. 그리고 어레이나 오브젝트가 있죠. 이건 뒤에서 좀 언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정규 표현식도 있습니다. 정규 표현식도 살짝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맵이나 셋이 있죠. 이 맵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인데 좀 더 일관되게 코딩을 할 수 있게 해줘요. 자,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 오브젝트가 그냥 옵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점으로도 접근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대괄호로도 접근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키값이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만약에 키값이 1이다 라고 했을 때는 이 위에 게 작동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맵 같은 경우에는 has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 키값을 가지고 있는지, 또 set도 마찬가지인데요, has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순회를 돌지 않고요. 자, 여기서 구분선 하나 지어주고요. 가장 중요한 어레이부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이렇게 해놓을게요. 자, let ARR 12, 3, 22, 33, 100 그리고 11 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 붙이는 건 콩캣을 사용하죠. 라고 했을 때 여기를 12, 13 넣고요. 이 ARR에 concat 그리고 2를 입력을 해주면요, 이렇게 두 개의 어레이를 이어 붙이죠. 그리고 나서 ARR 한번 출력해 볼게요. 이 어레이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리턴 되는 값만 반환을 해준 거예요. 어레이를 직접 만지진 않습니다. 자, 직접 만지는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ARR에 pop 하게 되면 이 어레이를 마지막 요소를 꺼내서 이 메서드의 리턴 값으로 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어레이를 출력을 해보면요, 자, 여기서는 11이 있었는데 11이 없죠. 11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꺼내죠. 리턴 된 거죠. 자, 이번에는 푸시로 넣어주도록 할게요. 1000을요. 그리고 ARR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을 넣었고요. 7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어요. 이거는 저 푸시의 리턴 값인데 0, 1, 2, 3, 4, 5, 6 인덱스 값은 아니에요. 이거는 전체 랭스를 반환해 줍니다. 이 두 개를 자료 구조에서는 뭐라고 부르나요? 1, 2, 3이라는 자료형이 있었을 때요, 4라는 자료형을 맨 마지막에 넣게 되는 거죠. 앞에서부터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5라는 자료형을 또 푸시로 넣었다고 한다면, 팝을 하게 되면 앞에 게 꺼내지는 게 아니고 가장 최근에 넣은 것, 그러니까 last in, first out
해서 스택의 구조를 갖게 되는 거죠. 여기 스택이라고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Q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Q는 자, 1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2라는 데이터가 들어오고 3이라는 데이터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나서 뽑아낼 때는 뒤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고 앞에서 뽑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가되는 것은 뒤에 추가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푸시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자, 어레이는 한번 출력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우고요. 앞에서부터 꺼내야 되니까 이건 Shift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Q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알면 좋은 메서드는요, 언시프트가 있죠. 이거는 값을 앞에서 넣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구분선 주도록 할게요. 자, 실행시키고요. 여기 10, 2, 3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는 10이 빠져 있죠. 여기가 Shift 하는 값이죠. Shift 하는 리턴 값은 앞에 있는 값입니다. 여기죠. 자, 그리고 ARR에 이건 당연히 아실 것 같은데요. length 가로 열고 닫고가 붙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레이의 프로퍼티라고 하죠. 자, 2에 fill 100이라는 값을 넣어볼게요. 그리고 ARR2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100으로 채워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콘솔 로고를 좀 여러 개 넣을게요. 그래서 어떤 값을 넣어서 초기화시켜 줄 때 많이 사용을 하죠. 자, ARR 한번 출력해 볼게요. 여기서 30보다 큰 값들을 한번 출력을 해 볼게요. 그러면 순회를 하지 않고요, 필터를 줄 수가 있습니다. x라는 값이 들어왔을 때 x의 값이 30보다 큰가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요, true인 것만 출력을 해주는 거죠. 이 x가 이 어레이에 있는 원소들입니다. 이 원소들이 숫자가 아니고 문자였다면, 예를 들어서 length 10 그러면 10자 이상인 것만 출력을 해주겠죠. 이런 식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자, 원상복구 시켜놨고요. 그리고 행렬의 연산 같은 거 할 때요, let 3 어레이가 주어질 텐데, 예를 들어서 1, 2, 3 1, 2, 3 10, 20. 자, 이거를 1차원의 어레이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3에 플랫을 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이란 무섭죠. 세미콜론을 붙였네요. 자, 그러면 1, 2, 3하고 어레이 한 다음에 어레이가 또 들어있죠. 자, 10, 20이 들어있는데, 자, 이렇게 해주셔야 얘네를 한꺼풀 벗게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다가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두 개 다 벗겨낸 거죠. 그래서 1차원 어레이가 됐어요. 그냥 행렬이었을 경우, 매트릭스였을 경우에는 그냥 플랫만 해주셔도 되죠. 그리고 ARR에 include, 이것도 많이 사용을 하죠. 10을 포함하고 있느냐 라는 겁니다. 지금 ARR이 10이 있나요? 실행해 보시면 false가 출력이 되죠. 여기 10이 없습니다. 100은 있죠. 그러면 100으로 다시 해볼게요.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 true라고 출력을 해주죠. 자, 조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낌표 여기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주시면 느낌표로 하나의 문자를 합쳤죠. 대시를 주시면 이렇게 합칩니다. 자, 그리고 맵이라는 애가 있는데요, 여기에 펑션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위에서 펑션 하나를 선언을 해볼게요. input 값 x가 들어오면 return x에 제곱을 반환해주는 아주 간단한 펑션입니다. 여기다가 이호준 이라고 적고요. 실행해 보시면 각자의 값이 제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것을 사용해서 문자열로 된 어레이 값들을 숫자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1, 2, 3 그리고 여기에 맵 이호준 2라고 할게요. 여기는 x를 받으면 parse int를 해줄게요. 그러면 얘네가 숫자로 변환되겠죠. 저장하고요. 숫자로 변환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에러 펑션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요.
만약에 x가 입력이 되면 이걸 그대로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저장하고요. 그러면 결과값은 같습니다. 자, 솔트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솔트는 사전식 정렬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100, 1000, 1000 그리고 2가 나왔죠. 이게 사전식으로 정렬을 합니다. 앞에 문자열들을 보고 1이니까 앞에다가 배치한 거고요. 그 다음에 앞에 문자열들 보니까 2여서 여기다가 배치를 한 거죠. 자, 이걸 숫자의 값대로 정렬시키는 방법들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서드만 좀 살펴볼게요. 리버스 저장하고 실행시키면 역순이죠. 여기는. 그리고 스플라이스와 슬라이스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스플라이스는 요소를 삭제하거나 교체합니다. 슬라이스는 요소를 인덱스 기준으로 잘라내죠. 자, 두 번째 요소에 아무것도 제거하지 않고 또는 하나를 제거하고 하나를 제거해 볼게요. 그리고 나는 헬로우라는 값을 넣겠다. 그리고 슬라이스는 3부터 6까지. 이게 스타트고 이게 엔드거든요.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주시면 여기는 지금 반환 값이죠. 리턴된 값이요. 이 밑에 어레이를 하나 추가할게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헬로우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지금 원래 있었던 22는 빠졌습니다. 그리고 빠진 상태에서 0, 1, 2, 3 세 번째부터 3, 4, 5, 6인데요. 지금 6번째라고 했잖아요. 슬라이스는 엔드 전까지 잘라냅니다. 자, 구분선 하나 줄게요. 이 어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의 다 달아봤고요. 나머지 것들은 저희가 아주 상세하게 다루진 않을 거예요. 대신 PDF 파일과 노션 페이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참고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레이를요. 다시 값을 할당하도록 하겠습니다. 111, 2, 3, 3, 3, 3, 4, 4, 5 그리고요. 이 어레이를 set으로 바꿔서요. s라는 값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s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u를 붙이셔야 되고요. 실행해 보시면 1, 2, 3, 4, 5 중복을 제거했죠. 이렇게 중복을 제거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요. 교집합, 차집합, 합집합 같은 것을 연산해 줄 때도 사용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s.size 그리고 s.length 여러분들 헷갈려 하실 만한 두 가지 프로퍼티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저장하고요. 실행해 보시면 5라고 나오는데 length는 undefined예요. 그래서 이것의 length를 구하고 싶을 때는 size를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어떤 값을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는 has를 사용을 합니다. 자, 구분자 하나 줄게요. set은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바스크립트로 set을 구현하는 문제가 제약회사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제약회사에 A 원소, B원소, C원소를 가진 약이 있었는데 그 약을 다른 약들과 원소 비교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교집합을 구하시면 되겠죠? 자, let m이라고 해놓고요. new 맵을 선언해 주신 다음에 m에다가 set을 할 거예요. 그럼 이 앞에 게 키값이 되고요. 뒤에 게 value 값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숫자를 입력했죠? 여기에 펑션도 들어갈 수 있고요. 오브젝트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더 넘버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 하나라고 할게요. 하나, 둘, 셋, 투, 쓰리. 그리고 m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했고요. 실행해 보시면 하나, 원, 둘, 투, 셋, 쓰리. has 하나를 가지고 있느냐? 라고 했을 때 true를 출력하고요. get에서 하나를 가지고 오고 m을 다시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왔고 여기서는 값이 빠지진 않았죠. 그러니까 get은 하나라는 키로 value를 얻어오는 작업이에요. 자, for 오브문으로 수대를 할 수도 있습니다. let 자, a와 b 키라고 할까요? key value 그리고 여기는 m이라고 하도록 할게요. 자, 콘솔 로그로 키와
밸류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하나, 원, 둘, 투, 셋, 쓰리. 물론 이렇게 안 하시고 하나의 변수로만 순회가 가능합니다. 하나, 원, 둘, 투, 셋, 쓰리. 자, 이번에는 위로 좀 올려서 스트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 str abc abc de de abc de d f g까지. 자, 샘플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scape 문자인데요. 여기 str 그대로 넣고요. 제가 중간에 역슬러시 n 이런 문자를 넣으면 이게 escape 문자라고 하죠. 저장하고 실행시키면요. 엔터가 한번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역슬러시 n, 역슬러시 t, 역슬러시 v. 이건 세로 탭이거든요. 그리고 역슬러시 작은 따옴표, 역슬러시 큰 따옴표. 그리고 역슬러시를 표현할 때는 역슬러시 역슬러시. 이걸 사용하죠. 자, 어떤 문자를 이어붙일 때는 콩캣을 사용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요. 그러면 헬로 월드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대신 문자를 직접 만지진 않아요. 다시 출력해보면 헬로 월드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함되어 있느냐, include를 사용하는데요. abc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럼 true를 출력해주죠. fgh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느냐, 실행시켜보시면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split라는 것을 사용할 텐데요. 저장하시고 실행해보시면 자,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데요.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띄어쓰기를 주고 스플릿을 하면요. 각각의 문자열로 나눠줍니다. str replace abc라는 문자열을요. 느낌표로 바꿔줄게요.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 abc가 느낌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뒤에 있는 abc는 살아있잖아요. 이럴 때는 정규 표현식을 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슬러시로 감싸줍니다. 그리고 나는 이거를 전역으로 교체해 주겠다 라고 하면요. 모두 다 느낌표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정규 표현식에서 띄어쓰기를 언급할 때는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나는 띄어쓰기를 대시로 바꾸겠다. 실행시켜 보시면요. 대시로 다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죠. 슬라이스도 한번 해볼 건데요. 스타트 값 3, 엔드 값 6. 컨트롤 S. 문자열을 잘라낸 거고요. 이게 스타트 값이면 end에서는 마이너스 1한테까지 잘라내게 되죠. 그리고 str에 인덱스 오브도 많이 씁니다. 자, a, b, c, d, e의 인덱스를 반환해라 라고 하면 첫 번째 만나는 a, b, c, d, e의 인덱스를 반환해줘요. 14번째라는 거죠. 그럼 위에서 배운 슬라이스로 14번째부터 20번째까지 한번 잘라볼게요. 저장하고요. 실행시켜 보시면 A, B, C, D, E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중요한 프로퍼티를 하나 안 했네요. str의 length. 그리고 정규 표현식을 좀 하신다면 str의 match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정규 표현식이 들어갑니다. 정규 표현식을 위해서 정해줄 수가 있는데요. A, B, C 문자를 찾아내는데 대소문자 구분 없이 찾아내라 라는 거죠. 자, 위에서 A, B, C 하나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시면요. 자, 이렇게만 찾아냈죠.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것만 찾아낸 거예요. 리플레이스에서 썼듯이 이 G를 같이 사용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GI라고 하고요.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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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까지 찾아냈죠. 자, 이렇게 해서 메서드 정리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루지 않은 개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과 같이 제공되고 있는 PDF 파일이나 노션에서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좌에서도 너무 많은 것을 언급한 것 같아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만한 메서드들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자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